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 금오신화입니다. 제가 이 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짝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지구인 여러분 중에 한국의 전통적인 책에도 관심을 좀 기울여 달라라는 분도 계셨고요. 정확하게 이 책을 언급하신 분도 또 계셔가지고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작품 해설에도 보면은 이 책은요, 금오신화, 이름은 다 알지만 사실 아무도 읽어보지 않은 책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정말 읽은 척 책방에 의해 딱 맞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옷이 약간 그런 신화에 좀 어울리는 옷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이 택도 안 뗀 옷이에요. 여기 택 있잖아요. 택도 안 뗀 옷을 굳이 이렇게 급하게 사입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금오신화는 한국 최초의 소설이라고들을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이견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기념비적인 작품임에는 틀림없다라는 건 일치된 견해죠. 사실 저는 금오신화의 이 신화가 그 신신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금오산, 그 경주에 있는 금오산에서 창작된 새로운 이야기에서 금오신화, 새로운 신자더라고요. 신화였었어요. 사실 약간 깜짝 놀랐거든요. 금오신화는 기담 위주의 그런 얘기인데요. 귀신들의 이야기 또는 염라국 아니면 용궁 뭐 이런 현실과는 좀 유리된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인 거죠. 일본 드라마 중에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가 있고요. 예전에 외화의 환상특급이라는, 원래 쟤는 트와일라이트 존인가 그럴 거예요. 그 환상특급이라는 것도 있었고, 한국으로 치면은 예전에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시리즈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얘기들인데요. 크게 5가지로 구성됩니다. 처음에 만복사 저포기, 그 다음에 이생규장전, 치유부벽전기, 남면부주지, 용궁부연록,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됩니다. 만복사 저포기는 남원의 만복사에 살고 있는 양생이라는 사람이요, 부처님과 저포놀이를 하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저포는 오늘날의 윷놀이 같은 건데요. 실제로 부처님이 와서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과 내기를 해요. 제가 이기면 배필을 찾아주세요. 뭐 이랬는데 실제로 이겼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더니 과연 아리따운 규수가 그날 그 절에 나타나가지고 결국 양생과 인연을 맺게 되고요. 양생은 그 규수의 집에까지 따라가서 3년 정도를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별의 날이 찾아왔는데요. 알고 보니 이 규수는 귀족 집안의 딸인데 외구의 손에 의해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었던 거죠. 이쯤에서는 옛날에 그 귀신과 사랑에 빠진다는 영화 그 천녀유혼이 생각나게 되는데요. 결국 이 여인은 저승길로 떠나게 됐고요. 양생도 그 속세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생규장전은 이생이 최씨라는 처녀와 연애를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생이 좀 세간의 눈치를 보니까 최씨 처녀가 아니 무슨 남자가 이래, 내가 책임질게 이러면서 연애의 주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오늘날로 쳐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 주도적인 여성상인데요. 양가 부모님이 살짝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홍건적에 의해서 이 최씨 처녀가 죽게 되거든요. 이제 최씨 부인이죠. 그런데 나중에 귀신이 돼서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몇 년간 해로를 하다가 결국엔 또 이별을 하게 됐고요. 이생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됩니다. 치유부벽전기는 개성상인 홍생이 달이 좋은 밤에 대동강 부벽로에 올라 시를 짓다가 선녀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녀는 기자의 딸로요. 그 기자조선 할 때 그 기자 있죠. 위만에게서 나라를 빼앗긴 뒤에 선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하룻밤의 만남 이후로 홍생은 기시녀를 그리워하다가 결국엔 죽어서 신선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소설에 나오는 아름다운 여인들은 하나같이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니네요. 좀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남면부주지는요, 경주에 학식은 높으나 과거에는 실패한 박생이라는 사람이 꿈에 연부주라는 나라에 가서 거기 여망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소설이 가장 그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요. 이 박생과 김시습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김시습 역시 그 어릴 땐 천재 소리 들어가며 이렇게 무럭무럭 꿈나무였다가 나중에 그 세조의 왕위찬탈, 이거에 반대해서 생육신의 길로 들어선 다음엔 현실에 성공해서 좀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고요. 거의 불교에 귀의하다시피 해서 살게 되는 거죠. 김시습이 유교와 불교 그리고 도교까지 섭렵한 이런 사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었던 데에는
조금은 사회적 주류에서 떨어진 김시습의 배경이 작용한 탓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남연부 주지는 이런 김시습의 사상을 박생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상의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여망에게 차기 여망직을 제안받게 되죠. 그래서 박생은 염라대왕이 됩니다. 이쯤에서 영화 신과 함께가 살짝 떠오르기도 하네요. 용궁부연록은 글재주를 인정받은 한생이 용궁에 초청받아 간 이야기예요. 글씨를 써주고 크게 칭찬받기도 했는데 나중에 용궁에서 돌아와서는 세상을 등지고 명산으로 들어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 역시 김시습의 정기적 사실과 살짝 연결이 되는데요. 김시습이 5살 때 그 천재 신동소리를 들어서 궁궐로 들어가서 그때 당시 왕이었던 세종에게 크게 칭찬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현실에 성공해서 좀 유리된 삶을 살게 되죠. 금오신화는요, 모두 기담 위주인데요. 이는 현실의 부조리함을 의미한다라고도 하죠. 현실에선 좋은 사람들이 홍건적이나 왜구에 의해 살해를 당하기도 하고요. 재주 있는 자가 현실에선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세상에서나 가야지 인정을 받기도 하니까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세상을 등지게 되는데요. 그런 것도 사실 해피엔딩이 기조인 고전소설과는 좀 맞지 않는 모습인 거죠. 그것이 바로 이런 결말들이 현실의 주류에서 소외되어서 평생 떠돌면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갔던, 자신의 길을 갔던 김시습의 생활과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도 의미가 있지만 제가 그냥 이 작품을 읽고 느낀 거는요, 사실 아름다운 귀신과의 이루어지지 못할 사랑 이야기, 이런 건 지금도 대중문화에서 자꾸 변주되는 아주 흥미진진한 소재잖아요. 그 기묘하고 신기한 연애 감정,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작품을 아직도 살아있는 것으로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은 바로 이 책 금오신화였고요. 오늘 마지막은 여기 그 만복사 저포기처럼 가상의 놀이를 저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제가 이기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시면 주변 친구들 1명 이상한테 읽은 척 책방 시안 책방의 구독을 전파를 부탁을 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가위바위보! 아, 네. 이기신 분이요? 이기신 분은 뭐 이기셨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거면 됐죠 뭐.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